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종종 역사를 승자와 권력자의 기록으로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심장부에는 이름 없이 쓰러져간 수많은 이들의 삶, 그들의 눈물과 웃음,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숨쉬고 있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의 야사의 시는 공식 기록에는 담지 못했던 살아 숨쉬는 인간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며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선사합니다. 오늘 저는 그 야사 속에서 빛나는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외치며 진정한 사랑을 지켜낸 보통 사람들의 위대한 정신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오래된 과거의 것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렬한 메시지를 전해줄 것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고고한 학자의 사랑과 끈질긴 정의 구현에 대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희제씨라는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학문에 대한 깊은 열정과 뛰어난 재능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품성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고향 마을에는 연하렌샤라는 아가씨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연꽃처럼 청초하고 고운 마음씨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희재와 연하는 어릴 적부터 서로를 마음에 품고 자랐습니다. 희재는 연하를 볼 때마다 시상이 떠올랐고 연하는 희재의 깊은 눈빛 속에서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고 그들의 사랑은 봄날의 꽃처럼 순수하고 아름답게 피어났습니다. 그들은 함께 미래를 꿈꾸며 희재가 과거에 급제하여 연하를 아내로 맞이할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부러움을 사는 한 폭의 그림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어느 날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연하의 가족에게 반역죄라는 끔찍한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조정의 권력 다툼 속에서 희생양이 된 연하의 아버지는 억울하게 역적으로 몰렸고 온 가족은 풍비박산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 연하는 가족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기생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랑하는 희재에게조차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차가운 기루지로의 삶으로 던져졌습니다. 희재는 연하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연하의 가족이 역모에 휘말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절망의 그림자가 그를 집어삼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희재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랑은 절망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연하를 되찾고 그녀의 가족에게 씌워진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길은 험난하고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연하를 향한 그의 마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희재는 그날부터 책상에 파묻혀 밤낮으로 학문에 매진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연하를 향한 그리움과 복수심, 그리고 정의를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는 오로지 과거 급제만이 연하와 그녀의 가족을 구원할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습니다. 희재는 잠을 줄여가며 학문에 정진했고 그의 손끝은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하를 향한 깊은 사랑을 원동력 삼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대망의 과거 시험이 다가왔습니다. 희재는 모든 것을 걸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그의 글은 깊은 학문적 통찰력과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시선을 담고 있었고 그의 답안지는 심사관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희재는 장원 급제 정元지디라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온 마을이 그의 급제 소식에 기뻐했지만 희재의 마음은 오직 연하에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관직에 나아가 연하의 가족에게 씌워진 음모를 밝혀낼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희재는 관직에 오르자마자 조용히 연하의 가족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지략과 끈기를 발휘하여 사건의 배후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추악한 음모를 하나하나 파헤쳤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는 우연히 혹은 운명처럼 기루에서 연하와 재회하게 됩니다. 연하는 희재의 장원 급제 소식에 이미 그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지만 다시 만난 희재의 변치 않는 사랑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함께 음모의 진실을 밝히기로 결의했습니다. 연하는 기루에서 얻은 정보와 인맥을 활용하여 희재를 도왔고 희재는 연하의 용기와 지혜에 힘입어 더욱 굳건하게 진실을 추적했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위험 속에서도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희재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어 연하 가족의 누명을 벗기는 데 성공했습니다. 조정은 진실을 인정하고 연하 가족의 명예를 회복시켰습니다. 연하는 기루의 삶에서 벗어나 다시 고귀한 신분을 되찾았고 희재와 연하는 마침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한 재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이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 있으며 정의를 향한 끈질긴 노력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희재와 연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랑의 힘과 불굴의 의지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신분과 질투를 넘어선 사랑과 지혜로운 복수에 대한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한 양반가에는 갑돌, 제라는 충직한 하인과 청이다 이라는 마음씨 고운 하녀가 있었습니다. 갑돌은 우직하고 성실했으며 청이는 부지런하고 밝은 웃음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천한 신분이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고된 일상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언젠가는 함께 작은 초가집을 짓고 오순도순 살아갈 날을 꿈꾸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비록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어 보였을지라도 그들 자신에게는 세상 어떤 보물보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시기하는 이가 있었으니 바로 그 집의 안주인 마님마님이었습니다. 마님은 곱게 자란 양반집 규수였지만 내면에는 욕망과 질투심이 가득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갑돌의 늠름한 모습과 성실함에 은근히 마음이 끌렸지만 감히 천한 하인에게 마음을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의 마음은 갑돌과 청이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질투심으로 들끓었습니다. 마님은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결국 청이를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것은 청이와 갑돌의 사랑을 갈라놓으려는 마님의 비열한 계략이었습니다. 청이는 마님의 명에 따라 원치 않는 혼인을 강요당하게 되었습니다. 갑돌은 사랑하는 청이를 이를 위기에 처하자 망연자실했지만 이내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좌절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갑돌은 지혜를 발휘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님의 질투심과 욕망을 역이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갑돌은 마님에게 더욱 충성스럽게 대하며 그녀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영리함과 능숙한 처세술은 마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님은 갑돌의 친절과 충성심에 더욱 빠져들었고 결국 그녀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마님은 갑돌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접근했고 갑돌은 이를 이용했습니다.
그는 마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의 말에 복종하는 척하며 점차 그녀의 신뢰와 재산을 얻어냈습니다. 갑돌은 마님의 재산이 자신의 사랑을 지키고 청의를 되찾을 유일한 수단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감추고 오직 청의를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이 모든 것을 감내했습니다. 결국 갑돌은 마님의 재산을 이용하여 청의가 강요당했던 혼인을 무효화하고 그녀를 되찾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님은 뒤늦게 갑돌의 진심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욕망 때문에 갑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은 채 비참한 말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반면 갑돌과 청이는 마님의 재산을 가지고 멀리 떠나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곳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결국 지혜와 용기로 승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으며 욕망과 질투심에 사로잡히면 결국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비록 낮은 신분일지라도 지혜와 용기가 있다면 불의에 맞서 자신의 삶을 개척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천민의 신분을 넘어선 영웅 임꺽정의 이야기입니다. 조선시대는 엄격한 신분 사회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정박딩 가장 천대받는 계층으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차별 속에서도 하늘이 내린 영웅이 있었으니 바로 임꺽정, 린쥐정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타고난 힘과 비범한 용기, 그리고 불의를 참지 못하는 강직한 성품을 지닌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세상을 향한 날카로운 통찰과 약자들을 향한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임꺽정은 우연히 한 학자의 가족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부패한 관리들의 횡포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을 위기에 처한 그들을 보고 임꺽정은 자신의 신분을 잊고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는 타고난 힘과 지혜로 학자 가족을 구해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 임꺽정의 가족과 학자의 가족 모두 부패한 관리들의 표적이 되어 반역죄라는 거짓 누명을 쓰게 됩니다. 그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임꺽정은 자신의 선의가 오히려 사랑하는 이들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비통함을 느꼈지만 결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불의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사형 집행일. 임꺽정은 마치 번개처럼 나타나 모두의 눈앞에서 가족과 학자 가족을 구출해냈습니다. 이 대담한 행동은 백성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었고 임꺽정은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임꺽정은 산으로 들어가 도적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한 도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부패한 관리들과 탐관오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며 억울한 이들의 한을 풀어주는 의적 이작이었습니다. 임꺽정은 탁월한 리더십과 뛰어난 지략으로 무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들의 편에 서서 불의한 세상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백성들 사이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고 관리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백정이라는 천한 신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용기와 정의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신분 차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인간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임꺽정의 활약은 당시 조선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백성들에게는
정의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비록 그의 삶은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지만 그의 정신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남아 불의에 맞서는 용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조선시대의 야사 속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희재와 연하의 이야기는 진정한 사랑과 끈질긴 노력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갑돌과 청이의 이야기는 지혜와 용기가 낮은 신분의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욕망의 눈먼 자의 비참한 최후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임꺽정의 이야기는 신분과 배경을 넘어선 인간 본연의 정의감과 용기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희망에 대한 찬가입니다. 조선시대, 억압과 차별이 만연했던 시대에도 사람들은 사랑을 지키고 정의를 추구하며 불의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의 삶은 비록 고통스러웠을지라도 그 속에서 피어난 용기와 지혜는 시대를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깊은 감동과 영감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과 신념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겨질지라도 지혜와 용기만 있다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맞설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정의를 쟁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수많은 어려움과 불의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재와 연하, 갑돌과 청이, 그리고 임꺽정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불의에 굴하지 말며 자신의 가치를 믿고 나아가라고. 당신 안에는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위대한 힘과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고귀한 정신을 마음속에 새기고 여러분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빛나게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